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의 유물이 드디어 내일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으로 이송됩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인데 미주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유물이 대여 조건으로 내일 독립기념관으로 이송됩니다. 지난 2013년 대한인 국민의 복원 중 다락방에서 발견된 2만여 점의 자료 중 한국으로 이송되는 자료는 6,700여 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중국 지역뿐 아니라 미주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담긴 증거들입니다. 대한인 국민의 유물은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한 문서부터 미주는 물론 멕시코, 쿠바 등에서 독립자금을 모은 출처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동시에 일어난 국제적 운동이란 점 등도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통해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발굴되고 중국뿐 아니라 미주 지역 독립운동사가 보완돼 역사책이 달라질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기존에 발굴된 독립운동가를 훨씬 뛰어넘는 그 미주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발굴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자료들이 거의 분석이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물 관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임명한 사인 운영위원들은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사가 한국의 후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역사적 연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독립운동사의 퍼즐이 맞춰져야 될 정도로 여기에 있는 갖고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이제 거기 독립금을 내고 문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물은 미주 지역에서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나 역사박물관이 설립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 소유권이 미주 한인들에게 있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되는 유물은 효과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해 더 이상의 자료 손상을 막도록 보관됩니다. 또 훼손되지 않도록 복원 작업을 거쳐 미주 독립운동 역사 연구가 진행되고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미주 동포사회 자산인 대한인 국민의 소장 유물은 내일 대여 조건으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으로 이송됩니다. 복원과 연구를 거쳐 내년 3.1절 행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오토쇼가 내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지난해까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등 기술 중심이었던 오토쇼는 올해 다시 친환경 컨셉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석해 올해 오토쇼의 트렌드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곳곳이 녹색으로 물들은 전시장들. 올해 오토쇼에는 유독 이런 공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자동차 시장의 미래가 친환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고된 지 10년.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친환경 차량들이 각 브랜드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What's happening around us globally, and I mean,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CO2, and we feel it's our part of our job to help offset that. So that's important. It's a social responsibility, or it's a responsible thing to do. 기아차는 올해 오토쇼에서 친환경차 부스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200마일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니로와 소울 EV를 미국 소비자들 앞에 자신 있게 소개하며 환경 문제를 다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현대차 역시 친환경을 모티브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전 T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비전 T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는 전환점을 알리기 위해 디자인된 컨셉트 모델입니다. 전기차는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세그먼트고요. 전기차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테크놀로지가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운전자의 공간에서 이제 삶의 공간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도요타와 렉서스, 그리고 포드의 이번 오토쇼 컨셉 역시 친환경입니다. 도요타와 렉서스는 자사 하이브리드 기술을 뽐냈고 포드는 대표적인 머슬카 머스탱에서 영감을 받은 전기차 마하 2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한국차 브랜드들은 가치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이번 오토쇼에서 소개한 소형 SUV 셀토스 역시 기존 텔롤라이드가 일궈낸 판매 신화를 이어가길 바라는 눈빛입니다. People sit in the Telluride, they think it's a Range Rover. We wanted to bring some of that attitude and technology here to this vehicle as well. So it's a combination of that ready to go anywhere attitude, but take care of the passengers. 제네시스는 당초 글로벌 데뷔가 예견됐던 첫 번째 SUV 모델 GV80의 공개를 미루고 플래그십 세단 G90의 부분 변경 모델만 이번 오토쇼에서 공개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제조와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LA 오토쇼에 전시된 차량 중 40% 상당이 친환경 차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LA 오토쇼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곳 LA 컨벤션 센터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대형 산불의 원인이었던 전력당국의 전신주와 변압기 등이 실제로 상당히 노후된 상태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된 화재 신고는 5,458회로 모두 12만 8,301에이커를 태웠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해에는 5,900회의 신고가 접수돼 이번 해에 6배가 넘는 78만 8,985에이커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렇듯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LA시 감사국은 LA 수도전력국 DWP의 오래된 장비가 화재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DWP의 장비를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WP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위험을 높이는 변압기는 50개, 전신주는 2,230개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WP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위험성이 있는 전신주 30개를 고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A 감사국의 갤퍼링 감사관은 DWP가 갑작스럽게 수치를 낮춘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DWP는 이에 대해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국은 겹치는 전신주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산불 위험을 높이는 장비를 정확히 짚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DWP는 향후 100년간 산불의 위협으로 인해 연평균 4,200만 달러의 손실에 직면한 상태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DWP는 산불 보험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보험 프리미엄은 20%나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산타클라리타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당시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제총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알렉스 비아노에바 셰리프는 용의자 네이선 버로우가 사용했던 총기가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총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부품을 조합해서 만든 사제총으로 누가 이 총의 부품을 구매하고 조립했는지도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용의자 네이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6정의 총을 발견했는데 모두 네이슨의 아버지 이름으로 정식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총들은 모두 압수 폐기 조치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네이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해 용의자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휴대전화가 잠겨있는 상태라 연방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LA시 12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존 리 시의원이 지역구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존 리 시의원이 한인 커뮤니티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에는 벨리와 그라나다 힐스 한국학교 교장, 변호사와 회계사 등 지역사회 한인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최근 지역구 내 현안인 노숙자 거처 마련,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쓰레기 무단 투기 해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한편 내년 3월 3일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존 리 시의원은 지역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한인들의 표가 이번 선거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존리 시의원이 관할하는 LA시 12지구는 포터렌치와 놀스리치, 그라나다 힐스와 체스워스, 샌퍼난도밸리 북서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단체들이 생활이 어려운 타민족 돕기에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화협 뉴욕협의회 임마철 대표 상임위장과 조병창 전 한인회장 등 관계자들은 21일 맨해튼 132가 할렘교회에서 헨리 에이벨린 목사에게 스카프, 모자, 장갑 등 겨울용품 1000여 점과 쌀 5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등 할렘 지역 정치,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이 참석해 민화협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겨울용품은 임마철 대표 상임위장이, 쌀은 뉴욕 노인상조회가 각각 기부한 것입니다. 한인단체가 타민족을 대상으로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And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from the bottom of my community's heart for the great contribution to Korean Council for bringing reconciliation together for all of the people all over. You've been doing a great job and the people of Harlem would like to thank you. 임마철 대표 상임위장은 미국은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민족과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민족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할렘 거주민들은 행복해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These donations that they are making today are helping the lives of hungry people in Harlem, helping the lives of people who find themselves in difficult situations, going to keep some people who are elderly warm, and so we graciously thank you so much for the sacrifice that you all have made.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입니다. 민화협 뉴욕협의회는 미 동부 지역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100만 면 서명운동 등 다양한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남가주 해변에 오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국은 어제 내린 비로 박테리아나 화학물질, 쓰레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해변에서의 수영과 서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의보는 토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남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레이머트 파크의 한 주택에서 5살 아이가 장전된 총기를 만지다 총탄이 발사돼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숨진 저스티스 군은 위탁 가정에 살고 있는 위탁 아동으로 사고 당시에는 2명의 12살 미만 다른 위탁 아동들과 보호자도 함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저스티스 군이 어떤 경위로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주 벨뷰의 의료검사기관 NWPL의 한인 임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애틀 연방검찰은 소변검사 업체로부터 매달 1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들을 몰아주기로 한 올해 48살의 제일 리 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은폐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파바월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노인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터키와 햄 등 추수감사절 음식을 무료로 대접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탄핵 공방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